안녕하세요. AI 글쓰기 도구. 정말 순식간에 글 만들어주죠? 네, 정말 편리해요. 근데 혹시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,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당신이 에세이를 쓸 때 말이에요. AI 도움을 받으면 이 뇌 속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? 오, 그게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. AI, 그러니까 챗GPT 같은 LLM이죠. 그리고 검색 엔진, 또 오직 당신의 뇌만 사용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뇌파 측정, 뭐 글 분석, 인터뷰, 심지어 채점까지 다 동원해서 파헤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다각적으로 접근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각 도구가 우리 생각하는 방식, 또 기억력,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진짜 이건 내 거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.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뇌 활동의 변화인데요.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외부 도구의 도움을 받을수록 특히 AI를 쓸수록 뇌 활동이랑 그 신경망 연결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줄어든다고요? 와, 마치 뇌가 좀 일을 덜 하는 느낌인가요? 그렇죠. 거의 뭐 파업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오직 자기 머리로만 글을 쓴 그룹은 어땠냐면 뇌 전체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어요. 특히 알파파, 세타파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게 뭐냐면 깊이 집중하고 의미를 막 곱씹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,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많이 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아, 정말 뇌를 풀가동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검색 엔진 그룹은 딱 그 중간 정도였고요. 근데 이제 AI, 즉 LLM을 사용한 그룹은 뇌 활동이 가장 저조했어요. 특히 그 내부 주의 집중이나 의미 처리 담당하는 알파파, 또 작업 기억이랑 관련된 세타파 활동이 확 줄어든 게 관찰됐죠. 음. 이건 뭘 의미하냐면 AI가 인지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어주는데 그 대가로 뇌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연결하는 그 중요한 과정을 그냥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.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뇌가 활동을 줄인다니.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쓴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? 정확히 보였습니다. 기억력 그리고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주인의식에서도 차이가 아주 뚜렷했어요. 가장 놀라운 건 LLM을 사용한 그룹 있지 않습니까? 이 그룹이 자기가 방금 쓴 에세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인용하거나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에요. 네. 자기가 쓴 건데도요? 네. 기억력 순서를 보면 뇌만 사용한 그룹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검색 엔진 그리고 LLM 그룹 순서였습니다. 허, 주인의식도 마찬가지였어요. 뇌만 사용한 그룹은 당연히 이건 내 글이다 하는 느낌이 강했죠. 검색 그룹도 꽤 높았고요. 하지만 LLM 그룹은 이게 현저히 낮았고 심지어 일부 참가자는 자기 글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. 직접 썼는데도 내 글 같지 않고 기억도 잘 안 난다. 와,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결과네요.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AI 도구 쓰고 나서 비슷한 느낌 받은 적 없으신가요? 그럼 글 자체의 품질은 어땠을까요? 혹시 AI가 더 잘 썼을까요? 글쎄요, 그게 좀 복잡합니다. 그 NLP라고 언어 분석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AI 그룹이 쓴 에세이들은 주제별로 놀라울 정도로 비슷비슷한 패턴, 뭐랄까 동질성을 보였어요. 표현이나 구조가 거의 판박이 같았죠. 아, 개성이 좀 부족했군요. 네. 반면에 뇌만 쓴 그룹은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훨씬 다양했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채점 결과인데요. AI 채점과는 LLM 그룹 글에 비교적 점수를 후하게 줬어요. 네. 하지만 인간 교사는 달랐습니다. 특히 내용의 깊이나 독창성 면에서 좀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고 장기적인 성과, 그러니까 4개월 후 성과도 LLM 그룹이 가장 저조했습니다. 이게 뭘 시사하냐면 AI가 겉보기엔 그럴싸한 글을 만들지만 깊이나 어떤 독특함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AI가 만든 글이 뭔가 좀 붕어빵 같고 사람들은 결국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거네요. 와, 그런데 연구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면서요?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이게 또 재밌는데요. 연구진이 마지막 세션에서 참가자들한테 기존에 쓰던 도구랑 정반대 도구를 쓰게 했어요. 아, 바꿔서요?
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 계속 AI만 쓰던 사람에게 이번엔 자, 이제 당신 뇌만 써서 글을 써보세요. 한 거죠. 네네.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. AI를 쓰다가 뇌만 쓰게 된 사람들은요. 뇌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였어요. 오, 그럴 수가 있나요? 네, 이전 AI 사용 경험이 뭐랄까 방해가 된 거죠. 심지어 AI가 제안했던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도 했고요. 이게 어쩌면 AI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사람들은요? 놀랍게도 이 그룹은 AI를 처음 사용하자마자 오히려 뇌 연결성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. 와, 그건 또 왜 그런 거죠? 아마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막 떠올리고 AI가 주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해석됩니다. 이 사람들은 AI한테 질문하는 방식, 그 프롬프트라고 하죠. 그것도 더 정교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요. 와, 이건 진짜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AI를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. 이런 거잖아요. 처음부터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는 힘을 기른 다음에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.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AI 글쓰기 도구의 편리함, 그 이면에는 어쩌면 인지적 빛이라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. 깊이 있는 사고력, 기억력, 그리고 나만의 독창적인 글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. 검색 엔진 사용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요. 네,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 결과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학습이나 업무에서 이런 도구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?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너무 많이 AI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이 연구가 뇌 영향 말고도 에너지 소비 문제도 슬쩍 언급하거든요. 에너지요? 네, AI 검색 한 번이 일반 구글 검색보다 에너지를 약 10배나 더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. 10배요. 와... 그렇죠. 우리가 얻는 이런 인지적인 편리함의 이면에는 어쩌면 환경적인 비용도 숨어 있는 셈이죠. 다음에 AI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점도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